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이슈 화합.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탄핵되고 좀 조용할 것 같았는데 조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참 국민들이 좀 편하게 시청자들도 그 말씀 좀 주시는데 좀 이제 잠을 좀 자려고 하면 하루 잤다고 해요. 하루 토요일 하루 정말 잘 자고 일요일부터 개헌 얘기 나오고 뭐 등등 또 월, 화, 수 또 유한규를 뭐 임명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이 얘기 먼저 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했습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왜 한 것 같아요?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 저희 민주당 인사들끼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걸어다니는 위원이다. 위원. 네. 위원 그 자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저희는 청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청탁을 받아서 이완규 또 한모 부장판사, 함상훈인가요? 함상훈 네.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물건처럼 끼어 팔고 땅처럼 알박기 하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그러한 알박기 끼어 팔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통성 없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통령 그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이잖아요. 네. 한 번 임명하면은 6년간 임기가 지속됩니다. 다음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남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통성 없는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할 생각을 하는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담이 커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뭐 저희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또 회합 뭔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 자체는 마은혁 임명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완규 네. 특히 이완규를 함상훈도 뭐 그렇겠지만 이 두 사람을 지명하기 네.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네요. 이른바 물타기 용으로 물타기용.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끼워 넣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허용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 할 수 없습니다. 헌법학의 중론은 이게 선례가 없고 법이 딱 어디까지만 해라 말아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의견으로 학설로 그리고 해석으로 다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행은요. 형식적 소극적인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건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국회 추천목 3명도 오히려 국회 추천목세 3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마침표만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대행이라서 못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자가당착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끈다. 이거 오늘 보수 이 사설에서도 일간지 사설에서도 부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하.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건 월권이자 진짜 자가당착이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리수를 이 국면에 두고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른바 계엄 당시 안가 4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휴대전화 없애고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공모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혐의자를 매우 크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몰상식한가요? 국민이 그냥 뭐 감고 다니게 보여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 개 돼지로 하는 지금 하는 짓 거라고 보면 생각하고요. 뭐 탄핵되든 말든 너뭐 이완규 해 시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한규 와.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46년 그러니까요. 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호위무사처럼 변호인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처가, 예. 최은순, 장모, 집사 변호사 아니 역할까지 그건 했습니다. 아직은 뭐 헌법재판소를 왜 갑니까 저런 사람이? 여기에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자문, 윤석열 정부의 유리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한 게 바로 이한규 법제처장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작년 12월 1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임명된 사람들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최소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친윤석열 검찰들을 초고속 승진시켰고 그것도 네. 무더기로 수십 명. 예.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의 아끼는 후배 신동호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앉혔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제동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판사는요 네. 거의 뭐 진짜 알박기 끼어팔기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됐고 지난주 금요일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복하지 않아. 불복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요.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공직을 이 사람들은 거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들의 아. 측근들과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철저히 자기 이익 예. 정말 공직을 약탈하듯이 나눠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끝난 상황인데도 아직 나눠줄 게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알박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보이잖아요. 이 좀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힘 어쩌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 작품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한덕수 대행이 뭐 이한규 뭐 압니까? 뭐 알긴 그러니까요.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으로까지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개인의 작품일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짚어주셨지만 이완규 처장은요. 일단 경찰에 입건이 돼 있어요. 네. 공수처에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한 차례 소환 조사까지 했다는 SBS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 왔을 때 안가회동과 관련한 질문 받잖아요. 네. 거기에 모르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점이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해제되고 아주 이 야심한 시각에 모였던 거예요. 네. 어떻게 모르고 갑니까? 거짓말이죠. 휴대전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네 명 다 바꿨더라고요. 머뭇머뭇대면서 바꿨고 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바꿨다고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내란에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해서 집사 변호사, 뭐 변호사로서 그냥 맡을 수 있다라고 해도요. 공직을 어떻게 수행했냐를 봐야 네. 되잖아요.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아까 입맛대로 이를테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민주당 추천목세 방통위원 이 부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정권의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공직을 진짜 줘버린 사람이에요. 공직을 공직자의 마인드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수 진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도 편향에 있다. 그 편향은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민노련 이러는데 인민이 피플의 약자도 아니고요. 인천 민주 노동자 연맹이에요. 노동자 연맹이에요. 그리고 그 분의 삶의 궤적은 정말 주사파와는 거리가 멀고 그 그렇죠. 계열 자체가 예.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편향, 권력지향적인 사람과 동렬해서 평가하는 건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인생을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덕수 대행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가?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지금 대권 주자로 이른바 친윤계에서 좀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입지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완규를 했다라는 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보여요. 내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야, 그럼 뒤에 윤석열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12월 3일 또 12월 그 탄핵 소추된 이후부터
직무정지가 되긴 됐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 직무를 한 것 같아요. 임명도 하고 야 내 친구 내 친한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해줘. 탄핵이 됐는데도 파면이 됐는데도 임명까지 되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네. 것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공수처,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정면으로 맞서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의 그런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경호처의 김성훈, 맞아요. 이광우 경호 관계자들의 직무 정지와 감사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해야지. 그런데 이 자들이 아직도 경호처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소요 약탈 사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공무원들 윤석열의 최측근이 기관단총 들고 한남산성에서 무력 시위하니까 나도 뭐 서부지방법원 판사들 나도 해코지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탄핵이 됐는데도 권한 행사를 할 생각. 이게 참 나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제가 건지 진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권 제가 찍진 않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다 수치스럽고요. 네. 뭐 이런 추잡한 정치를 하나 참 한심하고 안심스럽고 국민들이 4월 2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를 심판했고요. 네. 경남 거제에서 거제시장 선거로 심판했습니다. 성남 분당 판교에서도 국민의힘 심판해서 민주당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4월 2일 그렇게 선거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알며 대한민국이 내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재판관 직무가 물건이나 부동산처럼 알박기하고 그러니까요. 끼어 팔길 네.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뭐라 그러죠? 어떤 그래요. 탈취한 그런 물건처럼 작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한데 있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민주당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네. 또 접수를 받지 않는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게 법률적인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가동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에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한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권한쟁의 심판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추천 몫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청구할 이익이 국회에 있는지가 제가 그게 그게 약간 문제겠죠. 네. 부분이 있고 가처분은 아마 이진숙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때도 해당 규정 그러니까 이게 7인이 있어야만 심리가 된다라는 거 지금 6인 체제인데 나는 그러면 계속 기다리란 소리야?라고 이 탄핵이 되면 직무집행은 본인은 바로 정지가 되니까 이거 너무 불이익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을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줬던 적도 있어서 네. 이 요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아마 가처분까지는 좀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몫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거나 거쳐서 이 청문회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강행하려면 맞아요. 또 강행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빨리 정권 바뀌기 전에는 임명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지연하고 다행히도 우원식 의장이 안 받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는 좀 지연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당연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60일도 채 되지 않는 그 이후에 선임된 이후에 선출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지연이 되는 겁니까? 접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던데요. 지연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절차적인 그런 신용을 하다가 네. 불시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승무 없이도 임명도 되는 거죠? 예, 뭐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 안 해도 임명할 수 있잖아요. 통상을 보면 인사청문회 하고 부적격 나더라도 한번 재송부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임명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적 계산 이런 걸 잘해서 저는 부득이하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네. 용서할 수 없는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그 법 뿌라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하면 정상적인 우리 국민이나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이 유효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니까 임명권 그러니까요.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의도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탄핵을 일부러 나를 탄핵해라. 탄핵시키라. 그냥 한번 탄핵이 기각됐고 다른 사유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니까. 기각이 됐을 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이득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수의 새로운 주자로도 부상하고 띄우기를 이른바 친윤계에서 하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자기 개인 정치를 한다. 내지는 내란 소력에 동조한다. 이런 의혹에선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계속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결정문에도 뭐 넣었다. 이 부분을 네. 국민의힘선 강조합니다만 그래도 탄핵을 했기 때문에 8명이라도 만들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도 안 하겠었다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국면에서 이거는 너무 위헌위법적이에요. 탄핵 말고는 다른 카드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다. 장윤미 예. 변호사님의 그런 추론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한덕수 최상목 같은 경우는 네. 뭔가가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한덕수 최상목의 친인척, 예. 자녀들이라든지 어떤 친인척들이 인사적인 이익, 또 사업적인 이득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확실히 챙겨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예. 사실은 뭐 정말 그런 정치적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정말 하려면 마흔역 재판관을 아예 임명 안 하고 대통령 몸만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 됐든 마흔역 재판관은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냥 시키면 시키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대시키려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가스라이팅. 뭐 어떠한 위협과 워낙 협박 납득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그러면 거예요.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인간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로운 거 아니, 아닙니까? 또 시간이 흘러가면 2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면 그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짓을 네. 왜 공직자가 하겠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크게 그래서. 물려 있다. 그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예전에 한교안 대행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죠. 임명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대통령 당연히 모습. 안 했죠. 네. 한교안 대행이나 예전에 박근혜 그때 보면 지금하고 아직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선 치르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 왜 난리를 치는지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늦지막히 법적 책임질 상황도 생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뉴스 토마토에서도 예전에 뭐 작년 네. 10월 11일 명태균 건 관련해서 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영선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대하는 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갔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 완전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의 맞아요. 종이었잖아요. 막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 명태균 씨의 쩔쩔맸습니다. 고압적인 그 태도 예. 그런 것들이 다 음으로 양으로 공천을 주고 돈을 받고 매간매직을 하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된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어떤 의미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야당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기 대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른바 삼김.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네. 이 경선과 관련해서는 흥행 포인트가 없다. 이게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행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본선에서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 때 유의미한 거예요. 네. 흥행만을 위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대비가 될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러 주자들이 있죠. 뭐 열 몇 분이 나온다고 지금 하는데 뭐 10용, 15용, 18용 이러던데요. 18용 얘기까지 18용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다 사실상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는 계엄 난타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흥행이 될까요? 흥행은 될 거예요. 흥행만 될 수도 있죠. 흥행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그 사이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보만 포섭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포섭하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런 정책 경쟁이 아마 경선 과정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자들이 다 행정 능력이 상당히 있고 뭐 이재명 대표랑 같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아니면 뭐 직격을 하는 아니면 내지는 2등 뭐 착한 2등 전략을 펼지는 알 수 네. 없습니다만 확장성이 있고 뭔가 정말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정치 결사체가 누군지 저는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뭐 비명계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필요 없습니까? 흥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예. 자, 동네에서 양아치들 10대 명이 이렇게 패싸움 하는 거를 소셜 라이브로 이렇게 틀어주는 게 흥행이 됩니까? 아니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마이클 타이슨이 4차 방화전 하는 게 흥행이 됩니까? 이거는요, 아니,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양아치 몇 명들이 그렇게 동네 패싸움 하는 거 사람들이 뭐 아이고 막 벽돌 던지고 욕하고 뭐 침뱉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재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강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 상대와 대화하고 본인의 공약과 포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그게 바로 흥행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뭐 양아치들 뭐 패싸움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재밌다고 저는요. 비유죠. 예, 비유입니다. 예. 여러 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저는 가보면 비유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예. 가보면 국민의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 가보면 네. 김문수 장관도 사퇴를 한다고 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홍준표 등등 국민의힘 시작은 한 10용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5용 이제 18용까지요. 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 그렇죠.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나오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예. 과거에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을 때 오히려 더 난립을 한다라고 그 정당에서.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뭐 각각의 정치적 셈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른바 뭐 김기현, 나경원 또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의원들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뭐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선이 내 거일 거다. 국민 보고 내가 갈 거다. 이 네. 생각보다는 이걸 당권을 가는 하나의 이 디딤돌로 볼 거다라는 거고 지금 뭐 홍정욱 의원도 이야기를 나와서 저도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에는 성사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다. 평가가 많고 일단 본인의 권력 의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새 인물 이러니까 계속 외부에서 출연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본인의 언어로 뭔가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유효하게 한동훈 아니면 김문수 홍준표 이 정도의 주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이 사람들은 계엄의 덫에 그냥 걸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했어요? 나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언제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냐? 나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자는 뜻이었다. 탄핵 의결까지 내가 찬성한다는 거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국민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계엄에 명징한 메시지 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구 헤맸던 거예요. 윤석열의 그림자가 두렵거든요. 당내 경선을 뚫으려면 강경파들한테 호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발목을 잡을 겁니다. 확장성이요? 1도 없을 겁니다. 꽃꽃문수 나오면 땡큐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지금 뭐 진짜 많아요. 항우여 전 위원장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좀 안정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도 좀 능력이 인정받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따르고 여러 가지 당무 관련해서 무리가 없는 사람을 신중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당도 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을 좀 뭐라 그럴까요? 증명된 사람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21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이상민 전 맞아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아 이상민? 예. 국민의힘 지금 가 있는? 예. 아. 그래서 이분이 제가 진짜 그때 경선 캠프에 있어서 아는데요. 예. 후보보다 본인이 더 튀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그러니까 흥행시킨다고 분쟁을 막 유발시키는 거죠. 막 계속 본인이 뜨려고. 결국은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지고 나서 국민의힘 가버렸잖아요. 국민의힘 좀 이상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가서 사실 선거관리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은 좀 황우여 있었는데 위원장이 하고 진짜 있어요. 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황무여 전 비대위원장 같으면 잘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죠. 민주당도 거부했고 진보당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되게 어려울 거고 네. 어제도 이제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가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이 제안을 하던데 일단 선거인단 구성을 할 때 일단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걸 어떻게 배율을 맞출 것인지부터 사실 협의가 사실 어렵고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아마 흥행에 본인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저는 의도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담양군수 선거 때 내세웠던 구호가 있어요. 예. 대통령은 민주당이 군수는 조국 혁신당. 아 그래요? 예, 그걸 또 사자성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구호로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정말 대선에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질 않고, 다만 이 판세에 그냥 스쳐버릴 순 없잖아요. 공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차원인데 이거를 다른 타당이 받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주자가 있나요? 조국 감옥에 있잖아요. 전 대표. 글쎄 이제 가능한가요? 대선 그러니까 아무나 나간 다음 나가지는 거예요, 그냥? 대선 관련해서는 조국 전 당대표조차도 그렇죠. 지금 감옥에 이재명 있잖아요.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보의 표를 나누는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정의당에서 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선에 졌다는 졌잖아요. 예.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한 눈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 또 명분 쌓기. 이제 본인들이 뭐 지역에서 선거할 때 대통령은 뭐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뭐 지역 일구는 조국혁신당 얘기했는데 바로 또 대선 후보를 선출했을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본인들 후보를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민 비조 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그래도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글쎄요, 정당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만 본인들이 판단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 앞두고 지금 개헌 얘기도 있고. 헌법재판관 또 지명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좀 짧게 저는 정리해 대단히 주십시오. 무책임하게 네. 개헌 논의도 좀 던진다는 인상을 받고 네. 기본적으로 그 권력구조 개편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네. 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뭐 3년으로 줄여서 한다? 이거 한동훈 대표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던진다는 인상을 예. 강하게 줘요. 이건 수기하고 고민하고 2030 저는 지방선거랑 대선을 맞추는 스케줄로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짧아요. 6월 3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중간에 당내 경선, 뭐 후보 등록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뭘 정리할까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아마 네. 사무처 중심으로 잘 해왔고요. 사실은 이러한 경선 3주 동안의 경선을 해도 몇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그걸 잘 준비해 왔고 아마도 1차 아마 그 예선 본 경선이 있고 예선이 있는데요. 한 본 경선에서는 4명 정도만 4명만. 치러서 네. 선거전을 치를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김두관,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삼김. 예, 3김 정도가 또 이제 거기서 더 포함된다면 김부겸 의원인데요. 이제 어떻든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봤을 때 나머지 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대선 경선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명도와 향후의 어떤 당권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전 포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거로 치열할 보입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